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입주자들이 오해하는 몇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해요. 여러분들 이거는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제가 또 뭐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는 제 생각이라고 좀 알아주시고요. 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신 본인 생각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댓글에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다 보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 대표들이 계속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변경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 그래요? 저는 입주자 대표들 바뀌시면 되게 힘들던데 제가 이제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조금 이렇게 오해를 하셨 제가 생각하기에 오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예전에는 뭐 연임도 가능하고 중임도 가능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입주자 대표들이 잘 알고 이렇게 잘 하게 되면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장이 이거를 본인이 맘대로 못하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 회의들이 변경하는 걸 원한다라고 그래서 위탁사 쪽에서도 그 로비를 해서 이렇게 관리 규약이 그 법이 변경이 된 거다. 규약상으로 뭐 연임을 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뭐 중복으로 계속 중임을 못한다거나 한 걸로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뭐 그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제가 아는 소장님이라던가 아니면 제 경험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관리사무 소장님들은 실질적으로 물론 관리소를 그 운영 그분들이 전문가니까요. 사실은 그분들이 주택관리사라는 자격증을 따고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입주자 대표들이나 뭐 일반 직원들보다는 아마 그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이라던가 운영에 대해서는 더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하지만 그분들도 어차피 그 월급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장이 2년에 한 번씩 계속 바뀌는 거를 좋아하는 직원이 과연 있을까요?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리 직원들은요, 입주자 대표 회의가 변경이 되면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업무를 했어요. 근데 새로운 분이 딱 오시면 그분들은 그 전에 이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분들이 어떤 분인지 그런 걸 잘 모르시죠. 당연히 모르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전에 쌓아놓었던 것들이 좀 그 인정받는 것들이 좀 사라지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 업무를 사실은 잘 모르시잖아요. 새로 오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알려드려야 하는 불편함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일단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그 관리소도 의심을 하시고 전임자도 의심을 하시고 그런 경우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아마 그 관리사무소에 대한 전반적으로 불신이 좀 있으신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의심을 갖고 시작하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관리소는 이분이 근데 이런 업무상에 좀 이렇게 자꾸 바뀌시면 업무상의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격리 입장이나 관리 직원 입장에서 보면 조용한 곳은 너무 다들 안 하시려고 하세요. 좀 나와달라 이야기해도 입주자 대표를 안 나오시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너무 많은 분들이 막 나오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런 회계가 아니고 뭐죠? 그 동대표님을 뽑는 그런 업무가 사실은 하나의 또 다른 일이 되죠. 일이 크죠, 사실은. 투표도 해야 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그 아파트 관리 직원들은 입자 대표들이 그렇게 변경을 막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막 갑자기 막 6명 막 이렇게 서로 막 안 좋게 막 얘기하시다가 그만두시거든요.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관리소에서는 사실 뭐 3분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해야 그 3분의 2 이상이 이제 대표회의가 이제 구성이 돼야 되는데 다 나가버리시면 과반수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사실은 관리소라는 거는 입주자 대표들은 의결기관이시고 관리사무소에서는 그거를 집행하는 기관이잖아요. 만약에 관리소에서 모든 거를 본인들이 결정하고 본인들이 한다면 사실 어렵지 않죠. 근데 우리 관리사무소는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의결기관이 없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들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관리사무소는 조금 그래서 입주자 대표들이 안정되기를 원해요. 굉장히 안정되고 그분들이 서로서로 사이도 좋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소장님이 모두 이간질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 회장님하고 입주자 사이를 막 이간질해서 사이가 안 좋게 만들려고 노력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주민끼리 싸우면 가장 피곤한 게 관리실이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 싸우시는 동대표 회장이나 싸우시는 부녀회장이나 다 우리 입주민이시잖아요. 우리 주민이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관리사무소가 어느 쪽 편도 사실 들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민끼리 싸우면 가장 피곤한 게 관리실이에요, 사실. 그리고 입주민들끼리 싸워가지고 전에 저희는 그 33평하고 뭐 50 몇 평인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두 곳이 그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평수는 재건축하자, 여기는 좀 나중에 하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막 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표님들하고 여기 대표님 원래 관리실이 이제 여기 밑에 여기 50평형 밑에 있었는데 그것도 33평짜리로 옮겼어요. 왜냐면 이쪽이 더 많죠. 33평 아니 이쪽이 더 많았거든요. 30평형대가 더 입주민이 많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막 옮기고, 그리고 또 막 맨날 그 이쪽 30평형대 대표님이 여기가 소장, 여기에 이제 여기가 회장이 있으셨거든요. 여기 회장님 50평형에서 또 본인도 회장을 뽑으셨어요. 그리고 관리사무소장도 2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아주 개판 5분 전이 됐죠. 또 어떤 곳에서는 그 부녀회와 입주자 대표 회장 두 분이 맨날 서로 그렇게 소송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누구한테 오냐? 경리한테 오세요. 경리한테 타이핑을 쳐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또 어떨 때가 있었냐? 서로 본인 증인이 돼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관리 직원이 누구의 증인이 됩니까? 거기 근무하려고 그러면 너무 곤란하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제가 반드시 피해라, 우리 관리 직원들한테 반드시 피해라, 이런 데는 가지 마세요 라고 하는 데가 어떤 데인 줄 아세요, 여러분? 플랜카드 많은 데입니다. 플랜카드 많은데, 플랜카드 서로 반대하는 플랜카드 많은데, 그런 데는 돈 많이 줘도 가는 거 아니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입주민끼리 싸우는 거죠. 플랜카드가 달려있다는 거는, 플랜카드 달려있는 곳은 너무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저 아는 경리분은 입주민들이 하도, 여기 파주 쪽에 있는 아파트인데 굉장히 큰 아파트예요. 거기도 파주 쪽의 아파트인데 너무 큰 아파트인데 여기 입주민들이 매일매일 와서 싸우시는 거예요, 관리소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경리가 난청이 왔어요. 난청이 와서 퇴사를 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왜냐면 제가 여기 배치를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자기 퇴사한다 그러셔서 제가 왜 퇴사를 하시냐 그랬더니, 제가 하도 입주민들이 와서 거기서 막 떠들고 싸우고 막 이러셔서 제가 귀가 이상해서 병원 갔더니 난청이 왔대요. 나이가 저보다 어려서 40대 한 중반 정도 되는 경리분이셨거든요. 난청이 와서 퇴사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일반적으로 모든 일반적인 관리 직원들은요, 그냥 조용한 관리실을 선호를 합니다. 관리사무소장이 뭐 정치적인 분들도 물론 있겠죠. 그죠? 근데 대부분의 관리소장님은 조용하게 자기 일하면서 근무 잘 하고 싶어 합니다. 대표 회장하고 입주자하고 싸우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비대위 있으면 제일 힘들게 관리소 직원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살고 싶어요라고 얘기 많이 하십니다. 자, 관리소장이 모든 것을 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는 관리소장님들은 그냥 먹고 살려고 주택관리사 노력해갖고 주택관리사 자격증 하나 따가지고 열심히 일하시고 그냥 그 월급쟁이시거든요. 생업에 종사하는 직장인일 뿐인데 관리소장님이 모든 거를 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어떤 관리소장님은 정말 일을 너무 잘하시는 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뭐 소장님은 막 정치적인 소장님도 있죠. 그래서 막 자기가 이렇게 잘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느 사회나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그런 분들이 정말 뭐 2%에서 5%라면 나머지 그냥 관리소장님들은 그냥 95% 정도는 그냥 묵묵히 자기 일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제 이분들도 자기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재계약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분들이. 여러분들 직장 다니실 때 직장 잘리시지 않으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관리소장도 재계약을 위해서는 노력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자기를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저희 뭐 관리소 요번에 뭐 입찰할 때 뭐 잘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도 하고 노력하십니다. 그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이거는 이거는 악의를 가지고 하는 행동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일부 정말 정치적인 관리소장님도 존재를 하시겠지만 머리를 쓰고 막 이런다고 제가 여태까지 경험으로 봐서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다 재계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막 이분이 오래 살아남고 이런 일 별로 없어요. 그냥 열심히 그냥 대표님들 말 잘 듣고 대표님들하고 이렇게 잘 어울려져서 좋게 이렇게 잘 굴러가시는 분들이 길고 오래 가는 경우가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관리소장님들이 그렇게 막 뛰어나서 막 모든 거를 조정하고 물론 업무적인 거에 대해서는 본인의 그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에 대해서는 당연히 피력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그런 것도 있겠죠, 여러분. 요즘은 관리소는 너무 많은 거에 걸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관리소장이 만약에 어떤 거에 대해서 자꾸 막 강하게 주장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대부분 본인이 그 일이 굉장히 본인의 주택관리사에 아니면 그 어떤 그 감사라던가 아니면 시감사라던가 이런 데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소장이 모든 거를 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분들이 관리소장을 할까? 이거는 제가 관리소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막 정치를 엄청 잘하고 이러신 분은 정치를 하셔야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관리사무소장님들이 모든 거를 막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지식을 피력을 한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관리사무소는 횡령의 온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뭐 뉴스 같은데 뭐 나오잖아요. 뭐 10억 횡령이다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실질적 관리사무소는 되게 투명한 회계 구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내용을 부속 명세서에 우리가 비용 발생하는 걸 쓰고 그 다음에 재무대표 부속 명세서를 대표회의에 매달 올리죠. 그리고 그 일원 한 장까지도 맞추는 구조입니다. 제가 막 돈 조금 가지고 막 이게 안 맞아 그러고 막 고민을 하면 그 일반 회사 경리들이 약간 이해를 못 해요. 그게 뭐 안 맞으면 그냥 잡손실을 잡거나 이렇게 해서 넣으면 되지 왜 그걸 갖고 고민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관리사무소는 이거 자체가 일원 한 장까지도 딱 수익과 비용도 맞아야 되고 모든 거에다 부가도 딱 맞아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아파트는 굉장히 투명한 회계 구조입니다. 일반 회사는 뭐 분기별로 반기별로 1년에 한 번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작성하잖아요. 근데 관리사무소는 매달 작성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횡령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진짜 실제로 존재하니까 뭐, 뭐 기사에도 나고 TV에도 나오고 그러겠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게 개인 뭐 회사나 타업종이나 회사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관리사무소나 아파트 상가 관리사무소는 정말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그 중에 그 많은 것 중에 사실 뭐 1년에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몇 건 안 되시죠. 뭐 그렇게 크게 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뭐 문제가 된다 이런 게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렇기 때문에 횡령도 물론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횡령에 대해서도 그 관리사무소 소장님들 이런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뭐 대표님들 이런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영상도 찍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막 여러분들이 막 엄청나게 걱정하시는 것처럼 관리사무소가 횡령의 온상은 아닙니다. 대부분 다 아주 열심히 10원 한 장 틀리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이 뭐 많지는 않겠지만 어떤 분들은 사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관리소 직원들이 운전기사나 가정부다 집사나 이렇게 집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분들이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앞에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관리소는 그 세대 부분이 아니라 공용 부분을 관리하는 곳인데 서비스로 세대 부분까지 같이 처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위탁사 같은 게 그 위탁사들이 이렇게 서비스를 해드리도록 얘기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해드리는 건 아니고 일부 처리를 해드리죠. 제가 들었던 되게 황당한 민원들이 뭐 화장실을 뚫어달라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뚫어뻥이나 이런 거 사실 여러분 안 비싸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저분하면 다른 사람도 지저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일반 그 직원들도 그냥 그걸로 갖고 뚫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 같은 거 뚫어달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분은 비 오는 날 택시 안 잡힌다고 우리 딸을 학교로 태워달라. 거기 차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기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린 적이 제가 있어요. 그리고 쓰레기를 버려야 하는데 눈이 정말 대설이었어요. 그 해가 유난히 대설이었어요. 2011년, 10년, 11년 그쯤이었는데 12년, 11년, 12년 그쯤이었는데 대설이었어요. 정말. 그 해가 유난히 그래서 막 진짜 무릎까지 쌓이고 그런 해였는데 그때 직원들이 다 눈을 치우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전화를 하시더니 내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야 하니까 우리 집 앞에서 음식물 쓰레기장 가는 쪽까지 눈을 당장 치워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사모님, 대로가 우선입니다. 대로변이 우선입니다. 입주민들이 그쪽을 다니셔야 되기 때문에 대로변이 우선이고 쓰레기장은 좀 구석지기 때문에 나중에 치울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쓰레기를 버려야 하는 것보다 쓰레기보다는 다른 분들이 다니는 통행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본인 집 앞에 매미가 너무 시끄럽다. 그래서 당장 뭐 없애달라고 표현을 하셨죠. 근데 뭐 저희가 어떻게 없앱니까? 매미를 약을 뿌려서 죽일 수 없는 거고, 그리고 그렇다고 나무를 자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어떤 아파트에 이제 회계 대행하러 갔더니 주차카드가 안 된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차카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소모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직원이 구매를 하셔라 라고 얘기했더니 화를 막 내시면서 회사도 아닌데 이거를 돈을 받고 파는 사람이 어딨냐 라고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직원이 듣다가 이제 너무 억지를 부리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내가 너한테 얘기한 거 아닌데 왜 네가 나서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아파트를 떠난 지가 지금 한 5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을 떠난 거는 5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년? 5년?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지를 부리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을 들으니까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너무 콱 막혀오더라고요. 그리고 급하게 당장 CCTV를 보여달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우리 집 물건을 도난당한 것 같다. 당장 CCTV를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CCTV 여러분 그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 관리소에서 막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거 다 관리소장 책임이에요. 그래서 문제되면은 다 개인정보법 걸려갖고 문제됩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관리소 직원들은 그 공용 부분 업무를 처리를 해드리는 곳이지 이렇게 본인 세대 거를 처리를 해드리는 곳이 아니고요. 이렇게 제가 들어서 얘기한 분들은 굉장히 사실 특이한 분이죠. 제가 늘 얘기하는데 95%, 97% 이상의 입주민들은 굉장히 좋으십니다. 정말. 근데 이렇게 일부 분들이 좀 관리소 직원들에 대해서 하대하거나 뭐 운전기사나 가정부나 집사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리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관리사무소는 공용 부분의 업무를 하는 곳이지 서비스로 세대 부분을 일부 처리해 주는 것 뿐이지 공용 부분의 관리의 업무를 하는 곳이다 라는 거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러 어떤 분이 제가 막 바쁘게 일을 했더니 나는 격리가 전화만 받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되게 바쁘네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관리소는요, 1년에 한 번씩 예산서 사고 결산서 하고요. 매달 부속명세서, 재무제표에 대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고요. 1년에 1회 의무단지 같은 경우엔 감사받으시고요. 분기, 그 3개월에 한 번씩으로 내부 감사님께 그 감사받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빼먹었네요. 단지 관리규약에 의해서 처리됩니다. 모든 게 관리규약, 장충, 장기선충당금 계획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뭐 계획서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모든 이런 관련된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처리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단지 같은 경우는 시감사도 받게 됩니다. 자, 어떤 법이 있냐면 여기 보시면 근로기준법, 간연법,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수도법, 전기사업법, 소방시설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여기다 가장 중요한 공동주택 관리법. 그리고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법. 이렇게 많은 법에 의해서 여러분 되는 거지. 그리고 뭐 이게 그냥 법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칙도 있고요. 시행령도 있고요. 아까 또 관리규약 있고요. 그냥 관리사무소가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막 넘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법과 준칙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 사적 자치기관이긴 하지만 이게 많은 그 분들의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관리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또 기분 나빠하시거나 이러신 뭐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네 입장이지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고요. 제 의견이 뭐 100% 맞는다거나 제가 이걸 전부 다 안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모르는 분야도 많고 제가 또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관리소 직원들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조금 더 루즈했다면 요즘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모든 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리고 특히 공동주택관리법은 이미 많이 자리를 잡았고요. 이제 집합건물관리법도 이제 개정이 계속 여러분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합건물 상가 이쪽도 타이트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그 오해가 풀리셨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 아파트 관리가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판도라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